오늘 이 시간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약간 과속을 네. 하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린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비유를 유지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장 우상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표현을 들기를 제가 과속 방지턱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지 않습니까? 속도를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확 지나가니까 머리도 깨지고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크게 이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의견은 여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속도가 빨랐다는 점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랐어요. 그래서 대형 IT주나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 따라붙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도 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관찰 포인트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요거 세 가지입니다. 변이 코로나 관련된 것, 그리고 고객여탁금, 그다음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네. 부분인데 지난주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린다면은 사실 좀 WHO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홈페이지 가보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갔다. 잡히질 않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글로벌 확진자 수가 지금 9,300만 명, 1억 명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 글로벌 전체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다 그러면 그 중에 1억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예, 해서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아직은 백신 맞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고 현재 한 2,350만 도스인가요? 그 정도 회분이 풀렸는데 문제는 또 그 2,300만 회 관련 그 백신이 네. 딱 10개국, 10개국에만 가고 있다. 선진. 네. 요것도 그 백신 불균형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또 백신 여권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향후에 백신 관련된 어떤 좀 분쟁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노이즈는 상당히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런 글로벌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걱정하는 게 혹시 백신 관련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요번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죠. 뭐 명확하게 북유럽 국가에서.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켰다. 문제예요. 이런 소식 나오면 진짜 도루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더라. 첫 번째 것은 뭐 통과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고객여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좀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74조 원까지 고객여탁금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을 놓고 보면 엄청난 어떤 그 고객여탁금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심지어 지금 뭐 중고등학생까지 그래요? 열풍이 예. 불었나요? 열풍이 게임이 아니고 네. 뭐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초등학생까지 계좌가 지금 뭐 트고 있고 그런 걸 또 뭐 학습 면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경제 교육. 그렇죠. 다만 주식 매매가 아니라 좀 투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럼요. 바람이 네. 좀 크고요. 어쨌든 그런 덕분인지 74조 원까지 늘어나다가 잠시 좀 주춤합니다. 68조까지 뚝 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여탁금이 갑자기 뭐 한 6, 7조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돈이 빠져나가는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걸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여탁금이 지난 1월 12일 기준으로 74조까지 높아졌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67조까지 뚝 떨어져요. 네. 7조가 감소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살펴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주식을 그때 우리 D+2지 않습니까? 네. 이결제이기 때문에 지난 11월과 12일에 보시면은 7조 정도의 대규모 매수가 있었죠. 매수를 해서 예탁금이 감소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내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30만 원을 주식을 사면 현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수를 그때 워낙에 한꺼번에 많이 하다 이틀 동안 무려 7조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주식 급등할 예. 때.
그때 종합주가 포모 지수.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근데 그때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이제 워낙에 쓸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개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주식 매수는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67조에서 다시 68조, 69조 건까지 올라오죠. 아, 신규 자금이 유입이 그렇죠. 된 거네요. 여전히 돈은 들어오고 있다. 네. 다만 너무 갑자기 주식을 급하게 사다 보니까 돈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고객예탁금 추이를 놓고 봐서는 문제는 될 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것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1.1%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게 분명하죠. 아무래도 채권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증가하고 인플레 걱정 그러다 보니까 한참 뒤로 가다 보니까 금리 걱정. 아이고 이러다가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당국자들의 의견들을 나오는 것 조합해 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아직은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뭐 한국은행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도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신 겁니다.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직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건 아마 파월 연준 의장과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간밤에 나왔던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옐런 전 의장, 네.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죠.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빚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라빚 걱정할 때가 아니고 과감하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기 불황에서 우리가 미국이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 중앙은행에서 아직은 유동성을 회수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아직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너무 키울 단계는 아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거 없으면 뭐 큰일 난다는 식으로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이 뭐 갑자기 내일 아침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많으니까 너무 급하게만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회가 남아 있다면은 어떤 종목들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그렇죠. 대형주 랠리가 계속해서 재개가 되는 양상인데 여전히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난주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너무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런 걸 감안하면 물론 뭐 현대차 그룹주가 어저께 또 급등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LG전자도 조정받다가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속도 조절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보다는 아직은 계속 좀 조정 시에만 좀 관심을 가지는 경기 민감 섹터들은 그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C 관련주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3C 관련주들을 보면 제가 뭐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경계하자. 신규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밸류가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은 싼 영역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 종목들 경기 민감 섹터 시크리컬 관련주들은 언론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중에 3C 관련주 중에서 컨택트, 컨센서스 상향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개 종목이 기존에 이제 3C 관련주에 들어있던 종목 중에서 엔터 쪽에서 빅히트, 그다음에 네. 컨센 상향 중에서 인텍플럭스, 요건 중소형주죠. 그리고 후성 같은 이 3종목이
약간 특이점이 왔다는 거죠. 해서 좀 유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존에 원래 이제 뭐 다 유망한 종목들이죠. NC, 예. 카카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가 또 시간에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전히 좋은 종목들인데 특히나 세계 종목에 조금 그 약간 특이점이 왔다. 네. 특히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빅히트를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면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상장 당시에 무려 35만 1,000원까지 갔던 네.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했었죠. 네, 굉장히 첫날. 애를 먹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당시에 물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아래쪽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빅히트의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놓고 보면 바로 얼마 전에 3개월 3개월 보호 예수 같은 경우도 지금 풀린 상태거든요. 네. 예, 요걸 감안하면 기관의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틀 연속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측면 그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그 자료를 좀 보실 수가 있나요? 그 네, 지역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연간 한류 동호인 수 관련된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 한류 관련된 그 흐름이 아직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자료를 좀 보여드렸으면 싶은데요. 네, 일단 말씀으로 해주세요. 지금 109개국에서 현재 그 1,835개의 한류 동호회가 있다라는.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한류 팬이 1억 명을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네요. 고무적이죠. 굉장히 네. 고무적인데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아 쪽에 저 한류 팬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더라. 그러네요. 줄었네요. 왜냐하면 그 지금 6,900만 명으로 줄었는데 왜냐하면 중국 쪽입니다. 지금 한한령이다. 약간 정치적인 갈등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때문에 또 BTS 뭐 또 약간 견제도 하고 등등이 많습니다. 해서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쪽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BTS의 활약 또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어떤 인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덕분에 말레이시아, 호주, 뭐 인도, 베트남, 대만 등에서는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좀 커버를 하고 있고 유럽 쪽과 약간 고무적인 건 북미라든지 네. 유럽 쪽에 우리 한류 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또 고무적이거든요. 그렇죠. 또 약간의 또 문제점이라면은 유럽 쪽에 지금 거의 한 1,800명 정도의 한류 팬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팬들이 많은 층이 어디냐면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예, 러시아가 네. 1,5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대부분이네요. 의외로 많죠. 그러네요. 우리가 뭐 유럽 쪽에 한류 팬이 많다 그러지만은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터키든 등등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좀 매니아층에 가깝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1억 명이니까 우리 아까 7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류 K-팝이라든지 우리 한국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개척해야 될 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빅히트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지금 타이밍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인데 이것도 차트를 좀 보신다면 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외관 검사 장비인데 동사는 굉장히 그 고객사가 많아요. 글로벌 고객사가 미국 쪽도 많고 대만 TSMC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TSMC가 뭐 사상 최대의 이 설비 증설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전고점 바로 돌파 직전에 네. 기관 외국인 매수가 붙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총이 좀 작은 업체긴 하지만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전망이 굉장히 밝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빅히트와 인텍플러스와 더불어서 또 특이점이 나온 게 후성이 되겠는데요. 네. 후성 차트를 또 보신다 그러면은 특이점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17년과 그다음에 18년, 19년, 20년에 매번 도전을 했던 가격이 한 12,000원 안착을 도전을 했었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관련주, 역시 뭐 친환경 관련주가 아닌가. 그렇죠. 그쪽 비중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두진 않고 또 일본 관련해서 또 갑자기 또 소부장 관련해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특수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바이든 또 친환경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관련 공장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핫한 트렌드의 모든 면을 다 갖고 있는 게 후성이 아닌가.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반도체 공장과 중국의 공장이 있는데 반도체 공장과 그리고 또 전기차 소재 관련된 공장이 다 증설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시증설 효과가 2021년 올해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전망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기관 매수세 같은 경우가 이상하지 않다.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후성 같은 경우도 실적 바탕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전체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만은 경기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종종 시에만 좀 관심을 가지자. 나머지 종목 중에서 특히 빅히트라든지 인텍플러스, 후성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종목 다소 횡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정고점 수준에서 약간 막혀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주가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성 예상을 해주시면서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요? 예, 뭐 시장의 전체적인 네.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 조절의 어떤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급하게 따라붙지 말자. 그러니까 이 수급에 있어서 티키타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만 진짜 뭐 매수를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은 금방 지칩니다. 네. 근데 어제 좋았던 것은 외국인들이 또 한번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기관도. 그렇죠. 예. 개인이 좀 지치니까 외국인이 받아주고 이런 주고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진짜 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말자. 그러면 충분히 좋은 시장은 계속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현대차도 좋고 네. 기아차도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포스코도 좋고 삼성전자, LG전자도 좋고 뭐 삼성 SDI 다 좋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종목 쪽에만 몰리지 말자.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섹터,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좀 소외받았던 섹터 이런 쪽에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